안녕하십니까.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입니다. 5월 3일 정례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코로나19 주간 동향 및 위험도 평가, 국내 엠폭스 확진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그리고 새로운 방역 정보 시스템 개편에 대한 설명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주간 동향 및 위험도 평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4주차 주간 코로나19 발생 동향은 재원 중 위중증 환자는 146명, 일평균 사망자는 9명, 일평균 확진자는 약 12,900명입니다.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는 수도권 및 비수도권 모두 낮음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사망자는 증가했으나 신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수는 전주와 비슷한 수준인 상황을 고려한 것입니다. 주간 신규 확진자 수는 전주 대비 3% 증가하여 일평균 약 12,900명으로 총 9만여 명입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1.05로 전주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3월 4주 이후부터는 1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평균 재원 중 위중증 환자 수는 146명으로 전주 대비 8.1% 증가하였고 신규 사망자 수는 전주 대비 35.6%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바이러스 변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XBB 1.5는 27.7%로 14주 연속, 그리고 XBB 1.16은 5.7%로 6주 연속 증가하여 XBB 세부 계통의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BN1의 검출률은 18.2%로 2월 2주 이후에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엠폭스 발생 현황과 국내 감염 추정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 경과와 예방조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 엠폭스 확진자는 5월 3일 0시 기준으로 총 52명이며 이 중에 국내 감염 추정 환자는 46명입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환자 거주 지역은 서울 25명, 경기 10명, 인천, 경남, 대구가 각 3명, 경북이 2명, 대전, 전남, 강원, 충북, 충남, 부산이 각 1명이었고 이 중에 내국인이 49명, 외국인이 3명이었습니다. 총 52건의 확진 판정 중 인지 경로를 살펴보면 의심 증상이 발생한 후에 질병관리청 콜센터로 본인이 신고한 사례가 34건이었고 의료기관을 통해서 신고한 사례가 17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확진 환자의 역학조사 중에 확인된 밀접 접촉자의 확진 사례가 1건이었습니다. 확진자의 성별은 남성이 96.2%였으며 그 중에 20대에서 40대의 남성이 94%를 차지했습니다. 확진자들의 추정 감염 경로는 해외 유입 관련이 6건, 국내 발생 추정이 46건, 이 중에서는 성접촉이 50건이었고 환자 진료 중에 감염이 1건이었습니다. 위험 요인을 살펴보면 최초 증상 발생 전 3주 이내에 클럽, 사우나 등 고위험 시설에서 익명의 사람과의 성접촉 등 익명으로의 밀접 접촉력이 확인된 사례가 86%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추정 위험 노출일로부터 첫 증상 발현까지는 평균 9.1일이 걸리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확진 환자의 주요 임상 증상으로는 통증을 동반한 국소 피부 병변과 발진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증상 초기 발열, 두통,
근육통, 오한 등 비특이적인 증상이 나타나기도 했고 전구기 증상이 없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한편 최초 증상일로부터 신고까지는 본인 신고건은 평균 6.8일, 의료기관 신고건은 평균 8.9일이 소요되었습니다. 초기 증상이 비특이적인 엠폭스의 특성상 자발적인 신고와 신속 진단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확진 환자 총 52명 중에 현재 30명이 입원 치료 중이고 22명은 격리 해제되어 퇴원하였고 격리 해제된 환자 중에 후유증 및 추가 전파가 보고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조사된 확진자의 접촉자는 노출 위험도에 따라 관리하고 있으며 동거 가족 및 직장 내의 접촉자 중에 추가 확진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특이 증상이 보고된 사례도 없습니다. 확진 환자 대부분은 경증으로 상태가 양호했고 엠폭스 치료제를 사용한 환자는 28명이었으며 진단일부터 격리 해제까지는 평균 11.9일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그간 엠폭스 대응 현황을 종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국내에 엠폭스 확진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지난 4월 13일에 위기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조정했고 대응 체계를 확대해서 확진 환자와 접촉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자체를 대상으로 현재의 엠폭스 대응 상황을 반영한 지침을 개정해서 배포 안내했고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엠폭스는 일반적인 인구 집단보다 고위험 집단에서 발생과 전파 위험이 큰 만큼 고위험군 이용시설과 모바일 앱 이용자를 대상으로 감염 예방 수칙 안내문을 제작 배포하는 등 고위험 시설 점검 및 위험 소통을 강화해서 의심 환자의 조기 발견과 신속 진단을 통한 전파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예방 수칙을 제작 배포했고 의료인 대상으로는 국내외 확진 환자의 의심 증상, 임상 경과 등 특성 및 발생 동향을 포함한 엠폭스 진단 안내서를 배포하였습니다. 특히 의심 증상 시 방문할 가능성이 높은 감염내과와 피부과, 비뇨의학과, 항문외과 등 피부 병변을 진료하는 의료인의 세밀한 증상 감시와 적극적인 의심 환자 신고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엠폭스 진단부터 치료, 전담병상 지정까지 의료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대응 중이며 환자 증가에 대비하여 필요시에 의료 자원을 추가 확보할 예정입니다. 방역당국은 지난해 8월에 도입된 엠폭스 3세대 백신을 역학조사관, 진단요원, 의료인, 밀접 접촉자 등을 대상으로 접종해왔고 신속한 병상 배정을 위하여 17개 시도별로 엠폭스 전담병상을 지정 완료하여 전국에 총 111개의 병상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엠폭스 예방접종 대상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전문가 자문회의와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를 거쳐서 확대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현재까지는 역학조사관과 진단요원, 의료인, 그리고 밀접 접촉자만이 접종 대상이었지만 엠폭스에 노출되기 전의 고위험까지 그 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5월 8일부터 18세 이상 감염 위험이 큰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엠폭스 백신을 1회 접종 시행할 예정입니다. 접종 기관은 시도별로 위탁 의료기관 중에 선정 중이며 접종되는 즉시
구체적인 예약 방법과 접종 의료기관 목록을 고위험군에게 별도로 안내할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3세대 백신의 감염 예방 효과는 86%로 고위험군의 감염 위험을 현저히 낮추는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모르는 사람과의 성접촉을 비롯한 밀접 접촉을 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험 노출력이나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에 가까운 의료기관이나 보건소를 찾아서 신속하게 진료, 검사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방역 당국은 의심 환자 조기 발견과 신속 진단을 통한 전파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새로운 방역 정보 시스템 개편은 홍정익 역학조사 분석단장이 설명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중앙방역대책본부 방역지원단장입니다. 앞으로의 감염병 유행 확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준비 중인 새로운 방역정보 시스템 개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016년 메르스 유행 이후 8년 만에 방역정보 시스템을 개편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 사업은 지난해 11월부터 시작해 내년 6월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약 253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개편 사업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보건소나 의료기관 등 다양한 현장 업무 담당자들과 소통하고 코로나19를 대응하면서 아쉬웠던 점을 토대로 현재 감염병 관련 제도와 시스템의 문제점을 분석하였습니다. 주요 문제점으로 검역과 감염병 시스템 그리고 코로나19 시스템이 별도로 운영되어 담당자 간 정보가 충분히 공유되지 않았던 점과 감염병별로 수집하는 정보가 달라서 연구나 분석에 활용하기 어려운 점 등이 파악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감염병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감염병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개편하고 있습니다. 먼저 검역소와 지자체가 사용 중인 감염병 관련 시스템을 통합하여 정보가 적시에 공유되지 못해 업무가 일부 지연되었던 문제를 해소하고 감염병별로 유형이 다른 정보 수집 체계를 개편하여 새로운 감염병에도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병관리청의 시스템이 수집한 감염병 관련 데이터로 연구 분석을 가능하도록 하여 민간 연구진도 정책 연구 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방역에서 시스템의 중요성이 높아진 만큼 보다 나은 시스템을 개편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 담당자들과 꾸준히 소통해 나가겠습니다.